그렉 레베키는 아내 마리와 함께 블룸 뉴트리션을 창업해 투자자 없이 브랜드를 약 2340억 규모까지 키워낸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브랜드가 단순히 광고비를 태워서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품을 파는 것과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는 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떤 회사는 금방 사라지고 어떤 회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게 들어간다고 말했을까요? 오늘은 블룸이 작은 피트니스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아마존, 타깃, 월마트, 에너지 드링크 시장까지 장악해간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브랜드를 만드는 법,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제대로 쓰는 법, 그리고 포화 시장에서도 이기는 제품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렉이 말한 핵심은 제품을 파는 것과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판다는 건 광고를 보여주고 클릭하게 만들고 결제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광고비를 넣고 바로 매출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판매 방식이에요. 메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그렉은 이 방식만으로는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광고를 보고 한 번 사는 것과 그 브랜드를 믿고 계속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블룸의 시작은 아내 마리의 피트니스 변화 콘텐츠였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몸과 생활이 바뀌는 과정을 꾸준히 올렸고 사람들은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짜 변화를 보고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렉은 이 가능성을 보고 대학 기숙사에서 작은 실험을 합니다. 약 13만원 정도를 광고에 써서 마리의 계정을 팔로우해달라는 광고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가 생각보다 잘 먹혔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여성들이 빠르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마리처럼 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점에 가서 노트북을 펼치고 운동 가이드와 영양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약 13,000원 정도였고 지금처럼 쇼핑몰에서 자동 결제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사고 싶다고 보내면 두 사람이 직접 결제 계좌를 알려주고 결제가 확인되면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폰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 하루 종일 답장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파일 하나를 판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이드가 업데이트되면 무료로 다시 보내줬고 구매자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도 열어줬습니다. 운동 동작을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도 만들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마리가 직접 코칭까지 해줬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몸을 바꾸었고 그 변화 사진이 다시 브랜드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결국 블룸의 첫 성장은 광고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는 어떻게 실제 제품 브랜드로 이어졌을까요? 그 답은 기존 보충제 시장에 대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와 그렉이 제품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기존 보충제 시장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마리가 GNC나 비타민숍 같은 매장에 가보면 프리워크아웃 제품들은 대부분 카페인이 너무 많았고 성분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운동 전에 마시는 보충제인데 쉽게 말해 운동할 때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품들은 검정, 빨강, 노랑처럼 강한 색감에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았고 불안감이 있는 마리에게는 카페인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성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성분도 자연스럽고 디자인도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로 합니다. 초기 제품은 비트 뿌리가루, 자연 카페인, 집중력을 돕는 성분을 넣은 프리워크아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정말 서툰 일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나콜라다 맛 제품 사진을 찍기 위해 직접 재료를 사고 겨울에 콜로라도에서 코코넛을 구하러 다녔다고 하죠. 지금이라면 인공지능이나 이미지 사이트로 금방 해결할 일이지만 그때는 하루를 통째로 써서 직접 촬영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실수는 로고였습니다. 처음 병에는 블룸이라는 전체 이름이 아니라 벌을 뜻하는 비 모양 로고만 크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도 이 제품이 무슨 브랜드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는 블룸이 아니라 비브랜드라는 식의 검색이 생겼고 그렉은 뒤늦게 병의 브랜드명이 제대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병 안의 제품 자체는 좋았습니다. 이후 제품군은 회복 파우더와 단백질 파우더로 넓어졌고 결정적으로 그린즈 파우더가 등장합니다. 그린즈 파우더는 과일과 채소, 장 건강 성분을 간편하게 먹도록 만든 가루 제품입니다. 마리가 푸에르토리코 여행 중 이 제품을 먹으며 잘 먹고 잘 마셔도 다음날 몸이 편하다고 콘텐츠를 올렸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제품이 모두 팔려 있었습니다. 이후 재입고 때 이메일과 문자 마케팅을 동시에 보내자 하루 만에 약 18억 매출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을 빼쓰지 않고 전부 다시 재고 구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블룸을 약 2340억 규모까지 키우는 결정적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품만 있으면 브랜드가 저절로 커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렉이 다음으로 집착한 것은 블룸이 단순한 인플루언서 상품이 아니라 진짜 브랜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명 크리에이터가 자기 이름을 붙여 제품을 내고 잠깐 팔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룸도 사람들에게 그냥 마리의 팬 상품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죠. 그렉은 이 편견을 깨기 위해 사회적 증거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사회적 증거란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신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진됐습니다. 10만 병이 팔렸습니다. 아마존에서 상위권입니다. 타깃에서 가장 빠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죠. 사람들은 이런 숫자와 기록을 보면 이 브랜드가 그냥 예쁜 포장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선택받는 회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렉은 이 방식을 광고뿐 아니라 유통사 설득에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블룸 성장의 진짜 무기는 인플루언서 조직이었습니다. 그렉은 2019년 말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친구를 불러옵니다. 월스트리트식 영업은 수많은 사람에게 연락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데 강한데 그 방식을 인플루언서 섭외에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이렇게 블룸은 내부의 거대한 인플루언서 아웃리치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웃리치는 쉽게 말해 우리 브랜드와 맞는 사람을 찾고 연락해 관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특히 블룸은 이미 정상에 오른 스타보다 이제 막 떠오르는 크리에이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진정성이 살아있고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형 인플루언서는 한 번에 인지도를 만들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수는 작아도 팬과의 관계가 가까운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블룸은 큰 인물이 흐름을 만들면 수많은 작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쿠폰 코드나 제휴 링크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휴 링크는 누가 팔았는지 추적하는 주소인데 그렉은 이것이 콘텐츠를 광고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대신 제품이 크리에이터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놓이길 원했습니다. 또 팀원들은 VPN을 써서 지역을 바꿔가며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찾았습니다. VPN은 내 접속 위치를 다르게 보이게 해주는 도구인데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사람의 폭을 넓히는 데 쓴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에서 만든 열기를 블룸은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바로 아마존과 타깃 같은 거대한 유통 채널이었습니다. 블룸은 처음에 쇼피파이 기반의 직접 판매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쇼피파이는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렉은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블룸을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객이 이미 찾고 있는데 제품이 없다면 그건 기회를 놓치는 일이었죠. 그래서 블룸은 아마존에 들어갔지만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렉은 아마존 안에서 아마존 광고만으로 이기려 하면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기존 커뮤니티, 이메일, 문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전부 활용해서 사람들을 아마존으로 보냈습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존 알고리즘이 실제 판매 속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쉽게 말해 어떤 제품을 더 위에 보여줄지 정하는 추천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몰려와 빠르게 구매하자. 블룸은 아마존에서 더 잘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더 많이 팔리는 선순환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렉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한계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보통 쇼핑몰 안에서 고객 행동을 추적하는 픽셀에 의존합니다. 픽셀은 광고가 어떤 구매로 이어졌는지 알려주는 추적 장치인데 고객이 아마존이나 오프라인 매장으로 빠지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블룸은 추적에 의존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어디서든 고객이 찾는 브랜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마존 성과는 타깃 입점의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렉은 타깃의 아마존에서 이렇게 잘 팔린다면 매장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처음 타깃은 슈퍼푸드 유행이 끝났다고 봤지만 그렉은 이 제품이 단순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장건강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블룸은 타깃에 들어갔고 매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팔리며 기록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블룸은 보충제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도 들어갑니다. 다만 음료 제조와 유통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렉은 뉴트라볼트와 큐리그 닥터페퍼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란 단순히 돈만 넣는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능력을 실제로 채워주는 협력자입니다. 덕분에 블룸은 복잡한 생산과 물류는 파트너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잘하는 브랜드와 커뮤니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타깃이나 월그린 같은 매장에 예쁜 진열대를 만들고 크리에이터들이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게 한 것이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팬 디자인 역시 같은 이유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룸은 왜 굳이 경쟁이 치열한 에너지 드링크와 탄산음료 시장에 들어갔을까요? 그렉의 답은 오히려 포화 시장이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기 포화 시장을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 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면 제품을 설명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나 탄산음료는 누구나 바로 이해하죠. 그래서 블룸은 완전히 새로운 음료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품을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더 맛있는 방식으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그렉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은 맛입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시 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했습니다. 블룸은 강하고 부담스러운 이미지 대신 들고 다니고 싶고 사진에 같이 나오고 싶은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액세서리가 되게 만든 것이죠. 제품 확장도 감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더 나은 탄산음료를 원했습니다. 블룸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시음하게 하고 맛을 숨긴 상태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이런 실제 현장 데이터는 온라인 설문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사람은 설문에서는 그럴듯하게 답하지만 실제로 마셔보면 바로 표정과 선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렉은 2026년 마케팅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TV 광고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아마존은 아마존안이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틱톡, 커뮤니티에서 이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월마트나 타깃 같은 대형 유통사는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창업자들에게 도메인이나 계정 이름에 약 650만원 이상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고 찾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렉이 돈과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게임의 결과라고 봤고 결국 남는 것은 브랜드를 키우는 과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블룸이 단순히 제품 하나를 잘 팔아서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와 신뢰를 먼저 만든 뒤 그 위에 제품을 올렸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광고로 한 번의 구매는 만들 수 있지만 커뮤니티는 반복 구매와 다발적인 추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블룸은 그 커뮤니티를 아마존, 타깃, 월마트, 에너지 드링크 시장까지 계속 확장해갔습니다. 특히 포화 시장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미 아는 제품을 더 맛있고 더 예쁘고 더 건강하게 바꿔 이긴 전략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결국 브랜드는 로고나 도메인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믿고 다시 선택하는 이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